김 비서관만 국감장에 안 나오겠다고 버티다가 여론이 악화하니까 뒤늦게 나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실 내부 살림 외에 온갖 다른 일에도 관여하고 있으니까 안 나오려고 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차 예. 교수님도 어쨌든 지금 여권 쪽에 또 지인분들도 많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밤 사이에는 김현지 비서관이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다시 불출석하기로 했던 거. 이거 좀 어떻게 전망하죠? 저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뭐 지금 그 민주당이 운영위에서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상당히 그러니까 이 뭐랄까 강하게 반대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놓은 뭐 지금 반응이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이 김현지 비서관의 정인을 빼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세 보호에 그러니까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부분에서 말이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오늘 뭐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쪽에서의 반응이 놓을 거다는 식의 반응이 나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금 뭐 못 놓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열흘일까라는 그 의문 자체도 지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민주화 이후에 사실 그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일종의 집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총무비서관이 다 어김없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이 지금 살림살이뿐만 아니잖아요.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인사가 초기에 시행될 때 김현지 비서관이 사실상 총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만사 현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실세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역지사지를 좀 해야 된다. 역지사지가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권력의 서열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는 듯한 그런 논리를 펼쳤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국민 주권의 원칙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사실 선출 권력인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임명 권력인 김현지 비서가 나오라 하는 것은 저는 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이, 학력, 재산, 경력 이 모든 게 베일에 감춰져 있던 김현지 비서관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 참모들 재산이 공개되면서 김현지 비서관의 재산도 공개되었습니다. 총 11억 8,300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가장 포션이 큰 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어디냐? 그 유명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 아파트.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에 이 공개된 재산 내역 직접 신고했잖아요. 여기서 좀 제일 눈에 띄는 게요. 비고란에 뭐라고 씁니까? 비고란이라는 건 그냥 둬도 되는 칸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대장동 아파트 나 주택 청약으로 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제일 쉬운 게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데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약해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 대장동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런데 뭐 누가 그런 거 밝히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다른 아파트가 아니고 예컨대 뭐 분당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러면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많은 구설수에 올랐었던 그 대장동에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총무비서관이 대장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대변인님. 네. 그 김 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아파트요. 네. 그 유명한 화천대유 자산관리.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한 그
그 아파트입니다. 정진상 씨도 뭐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측근들이 뭐 특혜 분양받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의혹들이 몇 년 전에 많이 나왔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이번에 신고한 아파트 7억 5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더군요. 근데 제가 좀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제 매매가가 얼마인지 한 11억에서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대장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50억 가까운 그런 돈들을 최측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획책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성남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 본인부터가 좀 재발저리는 형국으로 선제적인 해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감장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컨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지금 그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유엔 대사를 포함해서 보훈성 자리에 많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을 그 인사를 주도함에 있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으로서 행정관 내부, 대통령실 내부 인사뿐만이 아니라 내각의 강료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낙마 소식까지 직접 전달하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과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를 시작으로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이유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여당과 대통령실이 꽁꽁 싸매려고 할수록 국민적인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